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어린이 신문 함께 읽는 시간 이민아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2월하고도 사흘이나 지난 2월 3일입니다. 벌써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린 상태예요. 어떻게 신년에 계획한 일들은 잘들 이루고 계신가요? 네, 오늘 금요일인 만큼 제가 이 불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한번 어디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불금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이 국어사전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이버에서 불금 한번 쳐보시고 어학사전 들어가 보면 불금이라고 해서 명사 불타는 금요일을 줄여 이르는 말, 불이 타듯이 열렬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금요일을 뜻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오늘 활기찬 불타는 듯한 그런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오늘 신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메인 기사는 어린이도 동참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왜 난방비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 관리비, 난방비, 도시가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가 크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최근에 엄청 추웠잖아요. 한파 때문에 더 체감 인상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난방비를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손난로 판매율이 그 직전 주와 비교해서 187%나 올랐다고 합니다. 문풍지의 판매도 크게 늘었고요.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이제 난방을 적게 하면서 실내에서 좀 따뜻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난방비 절약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이 동화 메인 기사에서는 가습기 그리고 얇은 옷 여러 겹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가습기를 함께 틀면 난방비 절약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는 실내의 열을 오래 간직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열을 머금은 공기가 또 그렇게 순환이 되겠죠. 가습기의 그 흐름을 타고 순환이 되면서 집안 전체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바닥에서 난방을 해주죠. 온돌식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바닥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오면 가습기에서 바닥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위치한 가습기에서 이제 물을 뿜어주면서 그 뜨거워진 열을 이렇게 방 안 전체에 순환을 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학 원리를 이용한 난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습기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얇은 옷 하나하나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뜻해진 그런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다고 구멍이 막 숭숭 뚫린 그런 니트를 이렇게 입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옷을 껴입어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온 화상에 대한 당부도 있지 않았네요. 기사에서. 네, 저온 화상 뭔지 알죠? 40이나 50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된 피부가 손상되는 증상을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철에 난방을 한다고 춥다고 해서 전기장판, 전기방석, 이런 온열용품, 손난로 같은 거, 핫팩 같은 것도 몸에 직접 닿으면 안 되듯이 그런 전기장판도 이불이나 이런 요 아래에다가 하나 깔고 그러고 사용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겨울철 화상 정말 주의해야 하니까요. 여러모로 우리 오늘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것 같네요. 난방비 절약 그리고 화상 예방, 네, 두 가지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2페이지 오늘의 뉴스입니다. 포유류 수명의 비밀, 모여 살면 더 오래 산다 라는 기사인데요. 모여서 생활하는 포유류들이 혼자 생활하는 포유류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중국의 동물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천여 종에 가까운 포유류를 비교해서 장수와 포유류 사회 조직 간의 연관성을 살핀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 연구진은
약 1000종에 이르는 포유류를 3종류를 나눠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암수끼리 짝을 지어서 사는 집단, 단독 생활을 하는 집단, 그리고 무리를 이뤄서 생활하는 집단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연구 결과 단독 생활을 하는 포유류보다 무리지어서 함께 사는 포유류가 더 긴 수명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포유류의 수명은 몸무게나 몸집의 크기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몸집이라고 해도 집단 생활을 하는 포유류의 경우에 더 오래 산다는 것이 이번 연구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단독 생활보다는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경우에 포식자에 대한 대비를 더 같이 잘 할 수 있고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리고 모여 생활하니까 또 먹이를 구하는 것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도 길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장수 유전자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우리 사람도 포유류잖아요. 그럼 사람도 함께 모여 살면 오래 살까? 네, 연구 결과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고립으로 외로움이 크게 높아진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약 20%나 높았다고 하네요.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다 보면 흡연과 음주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한 뉴스 브리핑입니다.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황기환 지사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TV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이병헌 배우가 연기했던 그 분이 바로 황기환 지사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 저도 봤는데 굉장히 애국심이 고취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볼 수 있는 연령대의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드라마에서처럼 황교안 지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갔었고 미국 군대에 소속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데요. 네, 황기환 지사는 미국의 뉴욕 마운트 올리벤 묘지에 안장이 되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8년에 한 한인 목사님에 의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 2013년부터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황 지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유해 봉환반 파견 그리고 미국 현지 추모 행사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거기서 이제 김태리 배우의 마지막 대사가 해방된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 See you again 이라는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 읽으면서 저는 약간 전율이 잃었어요. 그 대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다음은 원픽 경제입니다. 뉴스로 한자까지 시간인데요. 현대차 아이오닉 6가 테슬라의 주행거리를 앞질렀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아시죠? 아이오닉 6가 미국의 주행거리 인증에서 최대 581km의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이오닉 6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최대 581km를 달린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모델 3의 인증 주행거리인 576km를 앞서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측은 차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은 개발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배터리를 더 크게 만든 대신에 우리는 자동차 자체의 공기 역학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공기 역학이란 공기의 운동이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공기의 힘을 연구하는 것을 공기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배터리, 큰 배터리를 장착해서 오랫동안 달리게 하는 것보다는 공기 역학을 더 연구를 해서 가볍게 슝 작은 배터리로도 더 빠르게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런 말인 걸로 보이네요. 네, 여기서 오늘의 한자 따라 써보기 바로 충전입니다. 채울 충자에 매울 전입니다. 충전이라는 뜻은 메워서 채운다. 네, 한자 뜻 그대로네요. 메워서 채운다는 거. 우리 평소에 휴대폰 충전, 태블릿 충전, 이것저것 기기들 충전하는 거 요새 많죠? 네, 한번 그 충전하는 거 생각해 보면서 따라서 써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월드뉴스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2년이라는 기사와 사진인데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지 2년이 됐다고 합니다. 쿠데타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걸 쿠데타라고 하고요. 발발했다고 하면 큰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 걸 발발했다고 합니다. 네, 2년 전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인물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감금했죠. 네, 그 감금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부는 아직까지도 권력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진은 지난 1일 태국 방콕 미얀마 대사관 밖에서 군부 장악 2주년을 기념한 시위를 위해서 모인 미얀마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좀 민주화를 겨우 이끌었는데 그걸 쿠데타로 이렇게 된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미얀마가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꼭꼭 오늘의 영단어 National Anniversary, Military Takeover, Oust, Embassy 이렇게 6단어 되겠네요. 네, 다음 장은 오피니언 NI 시간입니다. 네, 눈높이 사설인데요. 이번에 오늘 사설 내용은 전문성보다 책임의식,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변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동아일보 사설에 실린 내용이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국내 100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의 첫 번째 기준으로 책임의식을 꼽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재상이란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말하는데요. 보통 기업들이 직원을 매년 공채로 뽑잖아요. 근데 2018년만 해도 5위에 그쳤던 책임의식이 이번에는 1위로 꼽혔다는 겁니다.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인 Z세대, 지금이 바로 이 Z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인데 이제 Z세대를 받는 만큼만 일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챙기면서 또 조직 논리를 거부한다. 이게 요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네요. TV 프로그램에도 요즘에는 뭐 프로퇴직러라든지 이런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다니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Z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지만 회사에서는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일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책임의식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중요시 됐는지 5년 전에는 2위였던 전문성이 오히려 뒤로 6위로 확 밀렸다고 하네요. 전문성, 창의성 이런 것보다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대인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Z세대가 바로 이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베이비 부머는 과연 어떤 세대인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베이비 부머는 사회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말해요.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힘든 시기가 지난 다음에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살기가 편해지죠. 그러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때 많은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네, 영어 단어인 붐은 갑작스러운 인기 또는 유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아기들이 많이 탄생한 시기에 함께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네, 베이비 부머 우리나라에서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까지 치른 이후 55년에서 63년쯤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뒷페이지는 동아일보의 독자 한마당이나 책 소개 같은 페이지들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기사 소개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내용들은 어떠셨을까요? 매일 조금씩 새로운 내용들을 저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